너무 처절하고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이분들은 우선 예사롭지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격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성격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다. 다음번에 또 차차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성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신의학에서는 성격 장애를 세 가지 군으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핵심적인 특성들이 비슷한 거를 묶어가지고 A군, B군, C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세 군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장애는 이 B군 안에 들어있는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참고로 이 B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연극성 성격장애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 장애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되게 변덕스럽고 감정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특징들은 다르지만 감정의 변동성이 심한 것이 B군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심리. 오늘 얘기해볼 연극성 성격장애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장애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한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과장된 제스처나 말투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관찰이 돼요. 우리가 관종이라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부적절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성적이거나 유혹적, 자극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가 이성적으로 좋아서 그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반응하는 것, 그 감각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물어보면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리고 관심을 주목시키는 수단으로 외모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심리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선 예사롭지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야하거나 화려한 의상을 입고 오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색으로 이제 염색된 머리를 하신다든지, 그렇다 그래서 다 그분들이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건 아닌데 우선 그런 차림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심플심리. 그리고 이분들의 감정이 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얕은 수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극적이에요. 말 그대로 연극성 성격 장애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울함을 설명해야 될 때 너무 처절하고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고 내 슬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극화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는 되게 과장돼 보여요. 슬퍼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풀려진 것 같고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언어 표현 자체가 세밀함이 결여되어 있다 진단 기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호소적이고 장황하게 표현을 하는데 다 듣고 나면 뭘 들었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의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피암시성이 높기 때문에 귀가 얇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실제 관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요. 그래서 한두 번 본 사이인데도 굉장히 친밀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던가 실제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정도로 친절하게 베푼다든지 자기 개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사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장애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매력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실제로 관심을 끄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성격 유형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장애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분들은 이 변덕스럽고 피상적이고 연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관심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런 시도나 욕심들이 대인관계를 절대 매끄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랑을 너무 갈구하고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한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심플 심리. 가까운 분들 중에 연극성 성격 장애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걸 다 받아내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빠른 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관계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안 그러면 관계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쪽이 막 너무 달려온다 그래서 그 속도를 무조건 맞추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좁혀가는 속도를 잘 지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징이든 적정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관심에 대한 욕구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누구나 가질 법한 보편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특성들을 적어도 대여섯 가지 이상을 일관되게 보이는 경우에 장애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끼워 맞추고 나도 되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가끔 옷 야하게 입는데 나도 가끔 막 울거나 감정적인 호소 많이 하는데 이렇다 그래서 나도 그럼 연극성 성격장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성격 유형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